야, 이거 일요일 아침에 돌아온 성전보라고 할까요? 일요일 아침에 홍준표의 성전보가, 중앙일보가 드디어 홍준표에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일까요? 정치 언박싱, 홍준표, 김종인 이런 식으로 하면 퇴진시켜야 서자에게 폭당 심사.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잘못했다. 자, 이렇게 중앙일보가 완전히 홍준표 우호적인 드디어 홍준표에게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아, 착각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말부터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현일훈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제1야당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역사상 최야당이다. 최야당이다. 야당 지도부가 투쟁할 의지가 없다. 생각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절박함도 없다. 없어요. 다음 질문은 하루 전에 있었던 홍준표의 페이스북을 언급했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보수 우파 진영의 사람을 전부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당해서 안철수도 데려오고 김문수도 데리고 오고 부산시장 출마하려는 정규재도 데리고 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보수 우파 진영 사람을 전부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당해서 해야 된다. 김종인 조영 체제가 하고 있는 거는 쪼개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현일훈 기자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앙일보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중앙일보의 의견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중앙일보가 싫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다 라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준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처음 발언입니다. 퇴진시키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워딩으로 퇴진시키는 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퇴진시켜야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현재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103명인데 그런 103명 중에 이 당을 끌고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까? 이 반문은 10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떨거지입니까? 좌파도 우파도 아닌 김종인 떨거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폭당 신청 언제쯤 하나? 여기에 준비됐다는 듯 내가 왜 폭당 신청을 해야 하나? 나는 원래 이 당의 적장자이다. 폭당 신청까지 해야 하나? 정말 멋진 화법입니다. 이 당의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내쫓고 서자 데리고 와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받아가지고 입당을 하라. 적장자에게 심사받아가지고 입당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심사받아가지고 입당하라. 원래 나는 적장자다. 서자들이 와서 당을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어내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폭당 신청서나 써야 되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야당의 서울시장 카드가 될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홍준표는 명쾌합니다. 그 사람 지금 국민힘당에 들어와도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 정서가 따라가주지 않는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서울시장 깜이 되느냐 말이에요. 금태섭 의원에 대한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이네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장 깜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무 우편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준표의 대답은 나는 반값 아파트 법안도 만든 사람이다. 국적법도 만든 사람이다. 이 두 개 법안은 좌편향 법안이다. 그런데 나는 우편향이 너무 강해서 부담스럽다고? 그렇지 않다. 멋진 화법입니다. 국적법, 반값 아파트 두 개 다 그거 좌파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는 좌파 정책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나 홍준표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우파이기 이전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나는 움직인다. 홍준표는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자가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다. 여기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다. 대통령 될 분이 대통령을 해야 할 사람이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다. 여기에 대한 말은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정이 말이 싫다고 하면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지를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엔 홍트럼프라는 별명도 있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트럼프와 같은 성향으로 비교를 합니까? 이런 반어법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으로 올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국감장에서 한 이야기들은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직을 사수하기 위한 말들일 뿐이지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의 말은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문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직접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구나. 저 임기 끝나면 이 엄청난 문제를 불과 4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구나. 만약에 임기 끝나면 어떻게 저 엄청난 문제들을 감당하려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가.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꾹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중앙일보 돌았었다. 중앙일보 왜 이러나. 홍준표, 김종인 퇴진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적자인 내가 왜 서자에게 심사를 받나. 오랜만에 돌아선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완전히 홍준표 쪽으로 깃발을 정확하게 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정말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